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2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제 벌써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오늘쯤이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면서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 가지고 0.93%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12월 첫째 날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V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3050포인트 이 조그만 박스권의 상단 부분까지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다음 주 중에라도 이 3050포인트 이 박스권을 어떻게 상향 돌파하느냐, 그런 게 지금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음봉을 먹는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렇게 좋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주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이 좋죠. 12월 들어가지고 기간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외국인마저도 이렇게 83만 주 순매수를 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기간 외국인 수급이 좋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수급이 좋으면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꿈틀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매도세가 조금 나왔죠.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14만 1,000원으로 이렇게 형성한 채로 반등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단타들이 하는 기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5일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고 이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바죠. 이렇게 고점에서 조정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튈 때는 크게 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5일 이동평균선 간에 이격이 이렇게 클 때는 5일 이동평균선을 저점으로 잡아가지고 단타로 대응하면 되고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지고 이 5일 이동평균선과 이렇게 거의 주가가 접했을 때 그때 반도체 분위기를 보고 이런 애들을 좀 꼬분하게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애들이 내일이라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못 써가지고 이 5일선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깨뜨리는 기다란 음봉이 나온다면 이거는 종가상 다음에는 11선을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주 가운데서는 이 칩셋 미디어 전일 27% 상승해 가지고 윗꼬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애들이 여전히 이렇게 종가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 이런 애들은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또다시 시장에서 뉴스가 뜬다면 이런 애들은 언제든지 한번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간 조정을 받는다면 LX 세미콘과 마찬가지로 거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5일이동 평균선 이런 21,000원 이런 자리까지 아침에는 온다면 충분히 단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오 엘리먼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를 3% 갭 상승 시작해 가지고 장중한 때 16%나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이런 애들은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만 더 힘을 발휘해 준다면 이런 애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지오 엘리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1월 11일 날 상장이 되었죠. 그러면
한 달짜리 보유 예수 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12월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12월 13일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달짜리 보유 예수 물량, 한 달짜리 보유 예수 물량 5만 주가 출회가 됩니다. 5만 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 엘리먼트 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호가도 얇고 조그만 매도 물량에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거래하실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유 예수 물량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가 분할에서는 피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NFT 관련주인데요. 먼저 다나리를 보시면요. 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22이동 평균선까지 한번 오면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다나리가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다나리나 FSN, NH벅스 이렇게 코스닥에 주가가 만원대 되는 주식들은요, 일반적으로 스픽 코스닥 이렇게 시가총액이 조금 큰 애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메이드나 그리고 게임빌 10만원 전후하는 이런 애들의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코스닥 대형주들이 저점을 찍고 돌았다라고 생각되는 그날부터 이제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또 뉴스도 떴죠. 9시 49분에 머니투데이에서 좋은 기사도 떴죠. 다날 핀테크 페이코인으로 구글 결제한다. 150만 명 시장 확보. 물론 이런 뉴스도 좋았지만 어제 게임주들이 먼저 이렇게 반등을 하고 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하느냐만 노리고 있던 찰나에 이런 뉴스까지 금상첨화로 이렇게 9시 49분에 떠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다나리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다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단타를 칩니다. 9시 10분쯤에 8만주 순매수를 했다가 자, 9시 30분쯤 되면 이렇게 매도로 프로그램 순매도로 전환을 하죠. 자, 이 기사 내용이 뜬 9시 49분을 보면요. 14만주 프로그램 매수였죠. 그러다가 자, 10시쯤에 이렇게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슈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슈팅을 해주니까 이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수익 실현을 하죠. 그러다가 10시 30분 이 지점이죠. 이 지점까지 되면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이 18만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의 이 150만주 이건 과연 어느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했냐를 한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시 반부터 10시 40분 사이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죠. 이때까지 10만주를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50만주로 이렇게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10시 40분쯤이면 자, 10시 40분쯤이면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신고가를 뚫는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매수할 때는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또 이렇게 매도할 때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12시 초반대에는 이렇게 60만주 프로그램 순매수를 했죠.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12시 40분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100만주를 채웁니다. 이렇게 83,000주, 28만주, 11만주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죠. 12시 47분이라고 하면 자, 전고점을 뚫는 자리겠죠.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띄웁니다. 이 외국인 다나리를 거래하는 이 외국인들, 단타 치는 외국인들인데요. 이 외국인들이 다나리 주가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첫째 날 이렇게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를 했을 때는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해놓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이 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라는 거죠. 다나리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17,500원 이 자리가 또 머지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150만 주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12월 3일 날 이렇게 170만 주 순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그 다음날 다 빠져나가는 그런 외국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이 150만 주 매수했던 이 외국인들이 내일 뭐 추가 매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빠져나간다고 해서 뭐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 아니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도 저점 눌림목 차원에서 거래를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다나리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해 가지고 빠져나간다면 10시 이전에는 저점 16,000원 이 자리에는 충분히 단타 매매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반대의 경우로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를 해 가지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 외국인들이 뭐 오늘처럼 꾸준히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해주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이렇게 가격을 상승시켜 놓고 프로그램 매수해서 프로그램 순매도로 이렇게 갑자기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일 다나리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나리처럼 코스닥에서 기관 외국인이 건드리는 만원대 종목들, 이런 애들은 다나리처럼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동반해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내가 잘만 익혀도 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